예, 이번 시간에는 바이블웍스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과 메뉴들 그리고 살짝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블웍스를 설치하시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전에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시면 이 하나라도 이렇게 허투루 볼 수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이렇게 길게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이블웍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실행한 바이블웍스의 버전과 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블웍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성경 번역본을 설치하게 될 때에 이 부분을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이 메뉴들이 있죠. 그 메뉴를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여기에 앞에 밑줄이 가 있습니다. 강의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밑줄 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거를 Alt 키를 누른 다음에 그 밑줄 간 부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가 메뉴고 이렇게 그 밑줄을 통해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역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들의 여러 기능들을 실행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이콘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말씀을 드리는 아이콘들이 여기 보면은 찾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바로 이제 요 위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 먼저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 긴 아이콘들을 두 줄로 봐서 이 모든 내가 지금 설치한 아이콘들을 보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없다 싶으면 이렇게 그 두 번째 있었던 아이콘 그 설정 버튼을 이용해서 이 왼쪽에 가능한 그 아이콘을 오른쪽에 아이콘으로 그 아이콘 도구 막대로 옮겨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애드를 해주고 옮겨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브라우저 토글 요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OK를 해주면 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 메뉴를 보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게 없다면 바로 이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매우 여러 가지의 이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실 수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여러 개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이블웍스를 처음 이렇게 보셨을 때 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내가 성경을 어디서 봐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이 성경이나 자료들을 어떻게 또 찾고 이용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분석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블웍스를 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건데 하다 보면 좀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운전을 하기 전에 자동차 계기판을 익혀야 되듯이 여기 나온 부분들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여기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Search Window, Browse Window, Analysis Wind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기능을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Search Window는 뭐냐 하면은 검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검색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 이 부분 있죠. 보면은 희미하게 Enter search words or verse 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찾고자 하는 단어나 찾고자 하는 이 구절들을 여기에 입력해 주면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보이고 안 보이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말하자면은 커맨드 라인이라고도 하고 명령 입력란이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검색하는 기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찾고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서치 리절트라고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검색 결과, 검색을 커맨드 라인에서 일단은 해야 돼요.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밑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라우즈 윈도우를 보시면, 브라우즈 윈도우의 브라우즈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인가 하면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하죠. 뭐 익스플로러나 요새는 크롬이나 이제 그런 걸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자료의 본문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실제로 읽어보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 윈도우에서는 본문을 주로 읽어보기 때문에 본문 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창이다. 그러니까 브라우저 윈도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성경과 다른 기타의 자료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모드인데,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번역본 비교와 본문을 보는 부분을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일단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쭉 가시면 성경을 이동하고 또 그리고 자료를 이동할 수가 있다. 여기는 역번, 그리고 여기는 성경, 장, 절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어널리시스 윈도우, 어널리시스 윈도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분석 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석이라는 거는 뭐를 분석하는 거냐? 여기 나타난 본문에 필요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거기 관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이 무엇인지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제 통계를 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본문에 관한 것들을, 거기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분석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지금 밑에 우리가 화면에서 약간 잘려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밑에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여주고 메뉴를 보여주고 또 여러 기능들을 실행하는 아이콘이고 또 기능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창이었다고 한다면, 밑에서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의 역본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검색이나 그런 데서 어떤 제한이 걸렸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검색에 제한이 걸렸을 때에도 요거를 설명을 해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바이블웍스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그럴 텐데,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간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제 그거를 보셔야, 그걸 알고 사용을 하셔야 이제 완전하게 더 정밀한 기능까지 충분히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후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지금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네모가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가 있는데,
6개가 뭐를 나타내느냐, 그냥 뭔가 허전해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노란불이, 지금 이건 파란색인데 이 노란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노란불이 들어올 때는 뭔가 검색에 제한이 걸렸다,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걸 제한을 걸어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노란색 불이 하나 들어왔죠. 그 얘기는 밑에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검색에 있어서 그게 마태복음으로 제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검색을 하겠다, 그거를 하게 되면 요 첫 번째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는 밑에를 확인하셔서 뭐가 제한이 걸렸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6개의 상자가 하나하나씩 경우에 따라서는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악센트를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악센트를 고려하지 않고 뭐 다른 부분에 제한을 걸 것인가, 그것 따라서 이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떨 때에 어떤 불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조금 고급의, 중고급의 검색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블웍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칼럼이라는 것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여기는 이제 서치 윈도우,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을 보는 브라우저 윈도우, 세 번째는 분석창 어널리시스 윈도우인데, 요거를 자기가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위를 보시면 이렇게 그 네모와 화살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요. 그러면은 요 네모와 화살표 있는 요렇게 생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하나, 둘, 셋 요렇게 되어 있던 창들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느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해보면은요, 요거를 눌러보면 왼쪽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 둘, 요거는 내부에서 둘로 나눠진 거고, 2개로 칼럼으로 나누어져서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보면 하나, 둘, 셋이었는데 여기를 눌렀을 때 하나, 둘 이렇게 나눠지고요. 여기를 다시 눌러주면 하나로만, 본문창만 남기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창만 남기는 거는 왜 필요하고, 이렇게 3개를 보거나 이제 또 4개로 늘리는 거는 왜 필요한가? 보시면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본문을 보는데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의 정보를 볼 수는 없게 됩니다. 정보를 많이 볼 수는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 3칼럼을 할 것인지 4칼럼으로 할 것인지 좀 보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은 끝 하나가 더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은 하나, 둘, 셋, 아까처럼 내부에서 나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나눠졌으니까 다시 4번째 창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또 더 나누느냐?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널리시스 윈도우가 2개로 나눠졌어요. 어널리시스 윈도우는 본문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창을 다루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세로로만 4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스택트 윈도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택트 윈도우를 하게 되면 이게 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서치 윈도우, 브라우저 윈도우, 그리고 어널리시스 윈도우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화면이 좁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될 때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이 체크된 거를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정보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개로 했다가 한 것도 이 부분에서 4칼럼, 3칼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화면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아니면 시력이 나빠지실 경우에 지금 본문이 굉장히 이제 크게 한 편인데 이제 이것도 좀 더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본문의 글자를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거기 따라서 조절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작게 하게 되면은 노트에 정해진 사이즈에서 글자를 작게 쓰면 많이 쓸 수 있고 또 글자를 크게 하면은 정해진 사이즈에서 글자 수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대신에 잘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뷰에서 여기 보면 스케일링 옵션이라고 있어요. 스케일링 옵션. 지금 현재 140%입니다. 만약에 본래의 보는 사이즈대로 하게 된다면 이제 잠시 이렇게 꺼졌다 켜지게 되는데요. 보면은 아까보다 이제 글자의 사이즈가 작아졌죠. 근데 보면 개인용 컴퓨터에서 그냥 보신다면은 잘 보이시겠지만 동영상이 이렇게 보는 화면에서는 작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보는 화면에서는 작기 때문에 100%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좀 안 좋으시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거나 그래서 눈이 안 좋으시면 이 부분을 뭐 좀 더 크게 200%로 한다. 그러면은 글자가 훨씬 시원하게 커지게 되죠. 대신에 보여지는 내용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는 더 보실 수 있는 게 요 스케일링 옵션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요 부분 툴바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조절이 되는데 이렇게 작게 하면은 아이콘 크기가 작아지고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크게,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이콘의 사이즈, 도구 막대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밑에 시스템 스케일링 옵션에서 지금 바이블웍스 스케일스 있을 브랜드 제일 보기가 좋고 윈도우 스케일은 해보시면 알 텐데요. 이제 주변하고 윈도우에 어울리도록 하는가 아니면 바이블웍스 자체적으로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되도록 하는가 이제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 정도의 사이즈로 140으로 바꾸고요. 나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140%로 이렇게 바꿨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영어나 그런 사이즈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봤을 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모음부호나 악센트 그런 게 있어서 히브리어만 좀 키우고 싶다. 다른 건 괜찮은데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그 위에 부분에 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폰트를 보셔서 여기에서 보시면 서치 윈도우 말고 브라우저하고 이제 어널리시스 윈도우 그 부분에
히브리어 부분에서 요거를 좀 크게 키우시면 요거는 껐다가 켜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안 옮겨도 되는데 바로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일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부 언어에 대해서만 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바로 그 톱니바퀴 모양의 옵션을 통해서 옮기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보다 훨씬 커진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작은 기호들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일부의 폰트만 크게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사용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그 폰트 크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를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더 뭐냐 하면은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동영상 강의 중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나는 까만색이 마음에 안 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테두리를 전체 이제 컬러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보는 거에 관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View, Colors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앞에 BW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이블웍스에서 미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주 세부적인 거를 그 색깔을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서 그거를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제 지금은 그건 안 해보겠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핑크 색깔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은 요걸 하면은 지금 완전 핑크 색깔로 바꾸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뭐 하얀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주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매를 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 까만색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할 때에도 보면 이 책꽂이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싶고 또 그리고 책상도 뭐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 예민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가는데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고 또 여러 가지 윈도우들을 이제 조절을 하고 또 그리고 폰트 크기만이 아니라 이제 컬러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셔서 원하는 검색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다음에 원하는 기능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또 사용하는 방법들을 강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